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은 7.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아 비교적 온화하겠고 전주는 21도, 순창은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익산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도 종일 나쁨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 없이 온화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는 당분간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과외와 시험 문제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가 과외 학생을 직접 모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도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외로 챙긴 돈만 8천만 원에 이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불법 과외를 하다 지난 1월 전북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정읍의 한 고등학교 영어교사 A씨. 학교에서 해임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 측에다가 해임 요구를 했고 그 학교에서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해임 처리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법 과외를 하기 위해 직접 학생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부모들에게 접근해 불법 과외를 유도한 겁니다. 시험 문제를 유출한 건 과외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수법으로 보입니다. 시험 문제를 통해서 많은 향상이 있었으면 다시 또 과외 학생을 유치하기에 훨씬 더 나은 조건으로. 불법 과외 기간과 대상 학생들도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1년 동안 최대 10명의 학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최근 2년 동안 14명의 학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8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불법 과외 혐의는 인정했지만 시험 문제 유출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한 뒤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GM 군산공장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들 근로자들을 방치했다가 제2의 쌍용차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GM 군산공장 근로자가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희망퇴직을 신청한 뒤 동료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GM 부평 공장 근로자에 이어서 보름 만에 군산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0년 넘게 일해온 직장을 떠나야 하는 근로자들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처자식들은 한참 커가고. GM 사태 이후 군산 공장에선 천여 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200여 명도 직장을 떠났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쌍용 자동차 사태처럼 상황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쌍용차 사태로 2009년 8명의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GM 사태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다 무시되는 이러한 정부와 GM 측에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시를 하면서 반드시 군산시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은. GM 군산 공장의 가동 중단 결정이 나온 지 2달이 다 돼가지만 정부의 가시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 환경미화원 살인 사건에서 전주시의 미화원 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전주시가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시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에는 조합원의 근무는 조합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사실상 노조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단체 협약을 뜯어고쳐 미화원 인사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22곳에
지문 인식기를 설치해 출퇴근 등의 복무 상태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복무 관리에 대해서 행정에서 주도하는 걸로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견은 듣되 참고를 하고 보직 변경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확히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전주시 청수 담당 직원들이 6개월 만에 바뀌어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최소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규정을 고친다는 계획입니다. 전주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발령만 나오면 빠져나가기 바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환경미화원이 연가나 휴가를 신청할 때는 대면 결제를 받도록 해서 신상 확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과 전주시가 동수로 참여하는 비율을 전주시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지방분권 강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지역 균형 발전을 전제로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재정분권 방안이 뒤따라야 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 강화의 핵심은 재정분권입니다. 자치단체 살림을 할 수 있는 돈 없이는 실질적 분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치 재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재정 확보 없이는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미 개헌안 발의와 별도로 재정분권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에서 떼어서 지방에 나눠주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지방교부세 비율 등을 대폭 높이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단순히 지방 세율만 높이면 전북처럼 부가가치세 등이 적게 거치는 지역과 수도권처럼 많이 거치는 지역 간에 또 다른 격차와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지방재정에 부익부 빈익빈이 없도록 전북처럼 뒤처진 지역에 가중치를 높여서 세원을 더 나눠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재정 분권도 균형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개헌안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막을 조정 제도를 포함시켜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지방 분권은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분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임실군이 도로에 쌓인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청소 차량을 도입했습니다. 장수군은 승마시설 2곳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도로에 쌓인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임실군이 진공흡입기를 갖춘 청소 차량을 도입했습니다. 임실군은 요일별로 주요 구간의 도로를 청소하고 임실읍의 대기오염 측정망도 구축해서 미세먼지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도로에 쌓인 먼지를 말끔히 없애는 대형 청소 차량을 운행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임시를 만들겠습니다. 장수군이 봄철을 맞아 해가 길어지자 승마시설 2곳의 운영 시간을 연장합니다. 장수군은 다음 달부터 5개월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남원 농악전수관인 한파우 소리체험관에서 상설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상설 공연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리고 농악 등 체험 프로그램은 길게는 2박 3일간 펼쳐집니다. 여러 가지 체험 공연들도 있고 체험 프로그램도 있으시니 언제든 놀러 와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일 무주만세운동 기념행사가 무주 반딧불 시장 원형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무주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소식이 무주에 전해지면서 장날인 4월 1일부터 시작돼 3,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도가 다음 달 정부 추경안에 GM 대책으로 1,120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라도는 한국잼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일자리 대책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 98개 사업을 발굴하고 1,120억 원을 추경에 담아달라고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추경 편성 때 군산 등 구조조정 위기 지역의 지원 대책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라도가 베리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의 면담을 추진합니다. 전라도는 오는 28일 한국을 찾는 베리앵글 사장에게 군산공장 정상화와 신차 생산 물량 배정 등을 요청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앵글 사장은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 투자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세먼지 예보 기준 농도가 강화되면서 나쁨 일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도는 오늘부터 미세먼지의 나쁨 기준이 1세제곱미터에 51 마이크로그램 이상에서 선진국 수준인 36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전북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26일에서 94일로 4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 성과급 지급과 교원 평가는 대표적 교육 적폐라며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7년간 차등 성과급을 지급하고 8년간 교원 평가를 시행하면서 학교 현장이 돈과 경쟁만 있는 공간으로 전락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 중심의 정책을 없앤다고 공약한 만큼 서둘러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도가 자동차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 때 채권 매입 의무를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면제해 줍니다. 면제 대상은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고 차량 가격이 2,500만 원 미만인 비사업용 승용차, 사업용이 아닌 승합차와 화물, 그리고 특수차입니다. 또한 배기량이 2000cc가 넘는 승용차는 신규 등록 채권 매입 가격을 50% 인하합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